네. 모든 항목에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실적이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황금 관련 민원이 2017년 99건에서 보시니까 전체 항목에서 보면 추진 실적이 적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 기준을 9월 말로 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실적을 뭐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들었을 겁니다. 이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럼 12월 달까지 했을 때는 뭐 실적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전체적으로 민원 접수량이 적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네. 그만큼 포천시 지역 경쟁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원 편의 시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보면 민원 서류 지연 처리 기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민원 서류 지연 처리 기간이 지연 처리 기간입니다. 6건 있었는데 지연 처리 사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6건이요. 네,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거는 전산, 세우차라는 전산에서 이게 보완이 되면 보완을 했을 경우에 한 30일 정도의 보완 기간이 자동적으로 이 최종 처리 기한이 연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이 호환이 돼야 되는데 연장은 됐는데 처리 기간은 그냥 그대로 있거나 해서 전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지연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 잘못인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의 프로그램상 정확하게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연권입니다. 행정의 잘못인 거죠. 네,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하루나 3일 정도, 뭐 이렇게 3일 정도 봤을 때는 보면은 어떤 민원인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7일 동안 개발 민원권인데 17일 동안 지연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이 보완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지나서 내용 민원인이 처리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출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17일이 지연되는 것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해당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내 업무가 이렇게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처리 기간은 연장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리 기간 17일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17일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원인은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료 보다가 나타나는 거는 17일이 지연되는 거로 전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이 민원은 17일이라는 지연 일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행위는 더 빨리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17일 동안 이게 민원인이
지연 처리가 될까 그러면 17일 동안 발생하는 그 소요되는 돈과 또 시간, 그다음에 이런 게 참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게 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사례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6건의 지연 처리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1건의 지연 처리가 없는 걸로 저기는 지금 서류 상황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지연 처리가 없는 것은 관계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포천 시민 누구나 잘했다 아마 칭찬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민원 처리 건수가 담당자별로 1년에 적게는 몇백 건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담당자가 간혹 실수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워낙 많은 민원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민원 입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연 처리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 시간 낭비, 인력 낭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제 지연 처리에 대해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민원 처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재호 의원님. 네, 손채화 의원입니다. 후보 담당관 43쪽입니다. 네, 0번 55번입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총 64건 중에서 55건부터는 이제 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근데 신고에 관한 건인데 이게 유독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를 보니까 6개월이 걸리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일이 법정 기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55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건 보완을 했던 거고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처리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추진 진행 과정은 별도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건수가 하도 많아서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근데 없고요. 자세한 사건의 내용이 궁금한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64건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데이터라는 게 허가 사항이요, 다른 건 다 허가 사항인데 이제 신고에 관한 건인데 굳이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좀 신기하고 또 이게 찾아보니까 국토계획법 11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10조 그리고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따라서 입지가 부적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거를 도시계획조례 제28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필수적 자문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자문사항인데 임의적 자문사항을 가지고 마치 신고사항을 허가사항 처리를 해서 6개월이나 부적합하다고 끌어왔다는 게 좀 신기해서요. 굳이 내용을 알지 않아도 이 요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그 서류에 보면 도시계획의 그 심의 의결해서 입지 부적합한 것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면 도시계획을 그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도 만들어서 되고 입지가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보완은 사실 행정에서 보완을 주는 기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보완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는 그 연장을
허용해주다 보면 처리 기간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제가 알아보니까 매주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 작성에서 결과 통보까지 한 달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뭐 재검토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그 분과에 재상정을 하려면 한 20일 정도 또 걸리고 그렇습니다. 매주 하더라도 분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과가 열릴 때 들어가려면 또 한 20일 정도 이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입지 부적합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자문 결과라는 게 뭐 신고 사항에 대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필수적인 조건처럼 해석을 해서 이것 때문에 불수리 처리를 했다는 게 민원인의 입장이든 행정청의 입장이든 이게 상관이 없이 좀 불수리에 대해서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지적합보다가 심의 의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허가 요건처럼 신고사항을 수리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랑 신고는 분명 구별되는 사안인데 이게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신고자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 사항이지만 입지가 부적절하고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을 네, 실무자의 의견이 아니고 추측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신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6개월 동안 지연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계류 중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거 담당자 누군지 궁금한데. 아무튼 요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요 부분에 대해서 네, 해서 혹시 5번에 대한 거 그러면은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하셔가지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손재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우 위원님. 네, 선생님 이게 행정감사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허가 신청이나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 문자나 이거 발송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안내 문자를 어느 정도 선까지 발송을 하시나요? 민원 들어온 것들은 각 담당자별로 민원실에서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가지고 와서 배당을 받게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보통 이런 허가 업무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분들한테 지금 문자 발송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민원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 민원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원실에다가 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다 할 경우에 대행 업체에서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아니 이제 하는 허가 담당자실에 허가를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허가 담당관실에 직접 접수하는 건 없고요. 네, 다 예. 민원실에서 저희가 타와야 네. 접수를 공개하면 네. 그래서 배당을 하거든요. 필요량별로다가 업무별로 저기 그 해당 지역별로 그러면 그 배당받은 업무 담당자가 1차로 누가 내가 담당자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요. 처리 기간은 언제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주시나요? 그 민원인한테요. 저희는 대행사에서는 안 보냅니다. 근데 지난번 업무 보고 말씀하실 때는 대행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에다 문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대행사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민원인한테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내년 업무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런 그 시민 개인이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이거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은 뭐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아니요, 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대행 업체를 해서 들어오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 업체를 들어오는 거면 시민한테도 저는 안내문자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지금 보면은 그 처리 기한이 지나서 왜 그 보완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3회 이상 이렇게 보완 요구일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게 대행 업체가 적절하게 못해서 문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시에서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해줘서 못한 거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대행 업체도 당연히 이거를 통보하고 문자를 보내겠지만 같이 실질적으로 그 시민, 그 대행을 맡긴 사람, 그 사람한테도 지금 진행 사항을 알리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대행 업체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원실에서 지금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부서에 넘어온 이후에 유서 수정에서는 민원인한테 직접 그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네.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셨어요. 전에는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그게 연락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대행사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민원실의 시스템은. 그래서 그거를 더 보완해서 대행사보다는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직접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두 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보내고요. 민원인한테.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2번 받아서 원찮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고 친절하게 고맙게 받아들이지 그걸 귀찮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하루에 한 7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안 하고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1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정말 뒤처지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의 중심이 아니고 대행업체 중심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꼭 알 권리를 시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라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도 허가 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